하늘에서 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엄청 내리고 있네요. 광주 아침부터 뭐 천둥 번개치고 먹구름이 쫙 이렇게 핀 게 오늘은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릴 것 같으니까 이 비 소식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0일 주말 토요일 이른 아침에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 켜고 이제 오늘 제가 좀 고민했었던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를 지금 뜨겁게 달구는 이슈 가운데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이 광주 복합 쇼핑몰, 인구가 142만 명 정도 되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복합 쇼핑몰, 지금 뭐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코스트코라든가 특급 호텔 이런 것도 없다. 소비도시인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하려고 시도는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었죠. 근데 그때마다 시민사회단체 또 자영업, 정치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거 다 막았습니다. 반대가 돼가지고 사초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거 환영한다. 유치해야 된다. 대기업 유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강기정 광주시장도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공약이 복합 쇼핑몰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공약들이 좀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는 세 곳에 복합 쇼핑몰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세 곳이 될 것 같다. 자, 1번 더현대, 2번 신세계, 3번 어등산 스타필즈 이렇게 딱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올렸던 그 영상 중에서 좀 반응이 좀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게 터미널 있어요. 광주 터미널 부지, 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 자리에 신세계가 이제 그걸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버스 터미널을 지하에 넣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얼마? 70층. 예,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호남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가는 걸 놓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짓는 거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5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고요. 그 중에서 한 100명 조금 안 되신 분들, 한 70분 정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다 우리가 살펴보고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90%가 찬성한다. 그런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뭐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광주 경제에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의 의견의 90%는 찬성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10% 정도는 반대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광주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번개가 오르릉 확확 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제 주상복합 70층, 이 수익성이 좀 담보돼야지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은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주 시민의 대다수가 복합 쇼핑몰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대기업에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론이 이렇게 이제 밀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도 이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없다. 그럼 7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세계 버스터미널에 들어서게 되면 이 버스터미널, 복합 쇼핑몰, 뭐 영화관, 문화시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밑에다 두고 이제 하는 그 아파트가 될 거죠. 이제 분양가도 꽤 높게 나타날 것 같은데 돈 많은 부자들은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복잡한 게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명히 들고 일어설 겁니다. 이 버스터미널을 금호에서 그 당시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 토지 수용, 강제 수용, 이 버스터미널이 공익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공익적 측면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랬던 이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 불편이 강요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은 백화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1층 시설은 판매 시설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은 1층은 판매 시설이 별로 없죠. 뭐 루이비통하고 이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강기정 시장이라면 이거 무조건 할 겁니다. 이거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재선을 위한 본인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복합 쇼핑몰인데 이 부분을 본인 임기 중에서 첫 사업을 뛰려고 무조건 할 겁니다. 하고 재선에 나왔을 때 이 재선 공약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물공공기업에 대해서는 29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어떻게? 예. 행정의 일관성. 복합 쇼핑몰 첫 사업을 썼으니까 완공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한 표 찍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후면은 광주시장 나올 텐데, 광주광역시는 재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선이 거의 없어왔어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선에 성공할지, 그리고 지금 대항마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분이 이제 민영배 국회의원입니다. 이 재선 국회의원인데, 거의 이제 이 두 분의 이제 대결 구도로 현재로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 보면은 강기정 시장은 좀 조국신당 대표하고 가까운 그런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 동반자적인 관계가 가고 있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들을 하는데, 이제 정치라는 건 어제 저기 또 내일에 동지가 되고 또 그 반대가 되는 게 이제 정치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정치. 2년 후를 지금 매단한다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70층짜리 주상복합 조례가 이제 높이는 폐지가 됐으니까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요. 50층 이상 넘어가면 소방법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분양가는 당연히 높아질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아침 일찍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른 아침에 그 농성동 보면 라페스타 웨딩홀 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 4,000세대 정도 돼요. 아니 4,000평 정도 되고, 그 뒤쪽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상복합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총 4개 동이 들어간 사업이 이제 엊그저께 광주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이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4개 동에 3개 동은 주상복합 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1개 동은 이 업무 판매 시설입니다. 이 업무 판매 시설이니까 거기에 뭐 쇼핑 공간도 들어가고, 그 일부는 하얏트 호텔, 특급 호텔이죠. 하얏트 호텔을 입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광천동 지금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어떤 거? 교통 문제입니다. 많은 수들이 한꺼번에 몰리죠. 광천 재개발도 5,000세대, 전남방직도 확정이 됐는데 4,000세대 더 현대도 들어가니까 이쪽은 지금 마비가 될 정도 상황에서 요거까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 이제 여기 우리 댓글 주셨던 시행사에서 말했던 하얏트 호텔 이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OU로 하얏트 호텔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팩트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들어갈 것이냐,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주신 이제 구독자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거기 주민 민원들이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주민 간담회를 서구청에서 했었는데, 그쪽 일대에서는 이게 만들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들어와라 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안 되고 개발자 그 논리대로 이제 간 상황에서 하얏트가 입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입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시행사가 지금 어떤 데인지 몰라요. 이 시행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원래 광천동 일대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시행사, 서울업체 시행사가 있고, 하나는 토지주가 시행사를 하고 있다, 직접 하고 있다. 두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들이 그 아파트 성공시키고 홍보 전략으로 하얏트 호텔에 입점하려고 하는 그 여론을 막 띄우는 거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MOU는 했던 것까지는 사실인데, 실제 이제 성사 여부까지는 배봐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팩트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걸 홍보용으로 그 띄우고 하얏트를 했는데, 하얏트는 특급 호텔인데 실제로 그 업무 시설 그 한 개 동에 하얏트 호텔에 맞는 특급 호텔 그 기준들, 우리가 무궁화 5개, 6개 막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식당도 들어가고 사우나도 들어가고 외국인 인력도 뭐 써야 되고 고용 가능한 통역 막 이런 기준도 있어요, 호텔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 여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용이냐, 이걸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얏트 호텔 입점 왔다고 했는데 입점을 안 해버리고 나몰라라 나중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이제 뭐 지탄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이 상황에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는 나중에 진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광천동 앞으로 5년 지나면 이제 이쪽이 지금 진짜 난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도로 통행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하루 유동 인구 통행량
백화점, 복합 쇼핑몰 사신 분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타고 갈지도 의문입니다. 걸어가지고 대중교통 타서 쇼핑하고 이러고 딱 들고 갈까? 자동차로 가서 쇼핑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하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좀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1번 지하철, 2번 이 버스, BRT라고 이제 간선 버스입니다. 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노선을 좀 줄여서 농성역에서 광천동 갔다가 광천동에서 전남방지 갔다가 더현대 갔다가 기아차 요 정도까지 가는 코스 여기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돈이 확보 안 되면 버스로 갈 것 같은데 이 버스 간선버스 체계가 되면 이것도 지금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될 것 같아요. 이 버스가 한 개 노선을 그대로 이제 전용 차선을 쓸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진짜 효율성인 활용 측면에서는 지금 방금 이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실시간 상황 보고 계시고 아무튼 이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광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고 미래의 흐름들을 좀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이슈들. 아무튼 이제 이 글로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체온이라든가 온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단어 하나 이런 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이제 구독자님하고 저하고 댓글을 이제 계속 주고받았는데 결론은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그분께서도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이제 고민이라든가 또 성찰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해안을 좀 제시를 해준 것 같고 물론 분명히 거기서도 맞는 부분이 일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영상으로 찍고 제 생각도 이렇게 말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방송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이 시간을 좀 마감을 하고요.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지금. 그거는 조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소식, 광주에 지금 봤을 때 좀 뜨거운 이슈가 될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이렇게 뜨겁게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